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2월 15일 오늘 뭔가 한판 뒤집기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전라도에서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겹치는 시간이 있네요. 탄핵 찬성 집회는 5시부터 7시, 탄핵 반대 집회는 1시부터 5시. 왜 시간을 피했는지 참으로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사실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단이 전국에 16만을 넘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3.1절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10%에도 안 됐었죠. 그 지지율이 지난주에 50%가 넘었습니다. 광주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이 광주 시민들도 사실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이 광주를 에워싸고 있던 이 뭔가의 비닐막이 벗겨지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요,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기형화되어 있죠. 국민 갈라치기로 재미 보고 있고 진영 논리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만이다 라는 국민들의 삶이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우친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있을 광주 집회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요. 이 광주가 깨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왜곡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좀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요,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얼마큼 어리석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그냥 머리에 해머를 맞은 것처럼 번뜩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어떤 꼬라지로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찾아갔었죠. 그렇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매일 가다 보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저지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이 하나만은 아니구나. 거대한 카르텔이었구나. 국민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냥 단편적으로 언론이 펴내주는 그런 기사만 보고 거기에 세뇌되듯 거기가 다 정답인 듯 그렇게 우리는 그냥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참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정말 안 먹고 아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그런 풍족함을 누리게끔 만들었던 그런 희생들을 보지 못하고 그런 희생들을 폄하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 문재인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백신 접종을 시키면서 국민들 통제하고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집단들이 반대 세력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심한 문파, 지금은 개딸들이죠. 그러니까 팬덤화 시켰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서 악용한 게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에라도 우리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우리나라의 허리가 되어줄 2030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서 지금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새롭게 뒤집혀질 우리나라의 한판 승부가 있을 날인 것 같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지금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붙습니다. 집회 이름은 탄핵 반대는 국가비상기도회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이제 찬성 집회는 광주 시민 총궐기 대회. 딱 이름도 되게 무섭죠. 약간 저쪽에 뭐 북한 냄새도 좀 납니다. 주최 단체는요, 세이브 코리아, 자발적인 참여. 근데 이쪽에는 광주의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주최를 합니다. 금남로 일대에서 200m 거리를 두고 지금 반대 찬성 집회를 하는데, 이거 좀 지켜볼 만한 게요. 세이브 코리아는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이 찬성 집회는 그 시간을 희한하게 피해서 5시부터 7시까지 한다라는 거죠. 신고 인원은 세이브 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는 10,000명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10,000명을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 아는 분들은 어제 이제 광주로 먼저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 다이렉트 광주 도착했다, 분위기 야리꼬리하다,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도 전해줬는데요. 탄핵 찬성 집회는 500명 정도 신청했는데 여기서는 10,000명을 집결한다는 목표로 움직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전환길, 꽃보다 전환길 강사가 뜨고요. 그리고 김성원 그라운드 C가 뜨고요. 지금 2030들의 이 사상에 대해서 완벽히 바꾸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두 분이십니다. 자, 오늘 있을 이 집회가 사실 두근두근 거립니다. 금남로 일대가 긴장감이 돌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만일에 뭐 이게 싸움이다라면 승과 패는 갈린 것 같습니다. 이 광주라는 그 지역을 상대로 심장부에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죠. 국민의힘도 참 비열한 게요. 이 광주에 안 된다라고 보고 이 광주에는 뭐 이렇게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도 않고 여기를 뭐 한번 뚫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는 거죠. 제가 4.10 총선 때 이제 그 비대위원회에 있었던 박은식 후보가 광주 일대를 돌면서 한 10% 가까이 지지를 끌어냈는데 사실 여기에 함께 갔던 분들이 너무 무섭고 그냥 이 광주라는 곳이 국민의힘에 대한 자리를 전혀 배정하지 않는다. 전혀 틈을 주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동네다. 그래서 공격을 받을까봐 잠바도 입고 다니지 못했다랄 정도로 그런 동네예요. 1980년 이후로 완벽히 이 민주당의 집단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부를 이 세이브 코리아가 들어가서 이게 진영 논리를 싸우겠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쪽 진영, 이제 찬성 집회에서는 광주 비상행동, 여기서는 감히 우리 지역에 들어와 여기를 깨부시려고 해. 민주당 지역인데 여기 감히 국민의힘이 들어와. 이 싸움 시작부터 틀린 거죠. 이 탄핵 반대 집회는 뭐냐? 우리나라 체제 전복 위기 상황에서 생각해봐봐. 니들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 민주당은 친중과 친북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말살하는 세력이야. 카톡 검열이 뭔지 봤지? 그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야?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어. 민주당의 예산 삭감 이 심각성 봤어? 그거 민주당이 한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정신승리 하잖아? 자, 봐봐. 형상기억종이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뭘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맞춰야 하니까 그 조작값에서 실제 인원과 안 맞춘 인원에 맞추기 위해서 때려 넣은 형상기억종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거대 카르텔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어. 공격을. 당신들 광주 시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야. 통합의 길로 가야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 여러분들 눈 떠봐봐. 지금 광주시에 중공기가 휘날리고 있어. 이거 기절할 노릇 아니야? 이 나라 땅은 대한민국 땅이야. 그런데 왜 광주에서는 중국 깃발이 흔들려? 이런 거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제 도착하신 분들이 카톡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광주시청 앞에 중공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광주가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소도시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듦을 니네들이 나눠, 광주 시민들이 나눠, 전라도민들이 나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것을 깨야 되는 거죠. 그거를 깨러 간 겁니다. 이 시각이 좁잖아요. 그 시각을 넓게 봐봐봐.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육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이렇게 지금 세이브 코리아가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환길 강사 그리고 그라운드 씨가 이끄는 이 집회는요, 평화 집회입니다. 평화적으로 무력 충돌 이런 건 절대,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충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시입니다. 평화시.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그 지역이라는 그 특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인력과 바리케이트를 최대한 투입해가지고 접촉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한 사람은 아마 탄핵 찬성 집회 쪽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이 처하겠다라는데, 여기서 만일에 물리적인 충돌이 나죠? 서부지법 사태 나옵니다. 서부지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서부지법에 들어와서 뭘 부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무차별 구속 남발하고 있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은 감히 우리에게 덤벼 보복으로 지금 구속영장 남발시키고 있죠. 그거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평화적으로 충돌 없이 깔끔하게 끝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강기정 이 광주시장 이 사람이 지금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 이 광주에서. 그러면서 이 집회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집회를 막고 있는 거죠. 이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집회 자유를 외치면서 밤에도 집회를 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개정안에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거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 진영에서는 뭐 집회를 하겠다라면 모든 제재들이 없어야 되고, 다른 진영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면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방어선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광장 금남로가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서 싸우면서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피를 흘린 곳이다. 더 큰 민주주의 함성으로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극우의 망령을 쫓아내겠다. 극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을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죠. 개딸들이 쪼까이 들고 다니면서 폭력을 동반하고 이런 것들이 극좌인 거지. 진짜 극우 세력은요, 막 머리 밀고 에 하면서 막 폭력을 동반하고 보이는 족족 흑인들 때려 부수고 불지르고 이런 게 극우죠. 대한민국은 우파입니다. 우파. 극우가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우파는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30들이 지금 우파의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 그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마이크 딱 댔을 때요, 잘 자기 생각을 펼쳐내는데 엄지척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사고가 정확한 사람, 나라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인터뷰를 딱 했을 때 쫄쫄쫄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2030들이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 탄핵 집회를 조금 전 영상도 그렇지만 지금 또 다루는 이유는 정말 스스로
깨어야 하는 게 전라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전라도가 1980년 전두환의 뭐 5.18 광장 이러면서 그 5.18에 그 45년 됐죠? 1980년이니까 45년 동안 이 추억팔이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5년 동안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발전했나? 먹고 사는, 그러니까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괜찮나? 발전했나? 백화점이 있나? 야, 무슨 뭐 문화센터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거죠. 자,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23.5%입니다. 전국 9개 도의 지역 평균이 31.4%.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랍니다. 10%포인트가 모자랍니다. 2020년에 24.9%의 재정 자립도에서 떨어진 수치입니다.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도 마찬가지죠. 2022년에는 28.3%, 2003년 21.0%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고작 10%도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낮은 수치. 전국 9개도 지역 평균 31.4%보다 28.3%, 그래도 5% 가까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런 낮은 재정 자립도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라남도가요, 2023년에 예산을 가져간 게 10조 3,381억을 가져갔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요, 3천억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에서 그 전라도 지역에 돈을 많이 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 승인을 해줄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 아직도 발전하지 않았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따, 10조 이상을 끌고 가면서 지금 45년 가까이 왜 발전을 못했지? 이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광주 지역의 사람들이,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는 개선을 하지 못할까? 왜 지어봤자 김대중 박물관 이런 거 짓고 일거리 창출이 아니라 왜 그런 것만 짓고 있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재정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 뭐 추억팔이 하는 것만 계속 짓고 있지? 이렇게 지으면서 주머니에는 어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적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뽑아주는 민주당이 정말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가 이 의문점을 던져주고 생각하는 전라도민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계속 반복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 그리고 대단한 기획력을 가진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에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이브 코리아와 함께 해야 되는 국민의힘의 108 요괴들 다 뭐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그리운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반드시 직무 복귀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는 귀 닫고 눈 감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